서프데미 10분 메타토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프데미 메타토크 MC 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브데미 토크 MC 세나입니다. 오늘은 모두 아시다시피 허영우 교수님 모시고 기획 잘하는 법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벨라님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사회초년생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기획들을 해 봤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식으로 배워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획 전문가이신 허 교수님의 오늘 네. 강의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기획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획에 관한 책 몇 권 봤는데요. 허 네. 교수님이 쓰신 책이 진짜 '한국에서 정말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또 책을 읽는 것과 또 직접 특강을 듣는 것은 또 다르게 머리와 가슴속에 이게 입력이 되니깐 오늘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모두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65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옆에 계신 허영윤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모티콘에 박수 아이콘 있어요. 그걸로 다 같이 한번 환영해 주시겠어요? 어서 오세요. 완전 반갑고 감사합니다. 방금 두 MC께서 소개해 주신 기획 전문가 허영우입니다. 우선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 드리고 또 이 늦은 야밤에도 불구하고 와 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마음 전해 드립니다. 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하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강의가 되는데요. 오늘은 기획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모레에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번만 참여하시는 분은 50%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두 날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와 인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24분 몇 초이기 때문에 알차게 강의를 이어가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과감하게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허영훈 또는 기획 허영훈을 쳐 보시면 웬만한 신상털이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전화번호 아는데 1 분도 안 걸렸다고. 네. 그래서 매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불안함이 이퀄 기쁨, 행복이라는 생각에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쪼끔 메모를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기획을 이야기하면서 풀어 놓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가장 강력한 사례로 역시나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중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안 하신 분 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10 쌍의 커플이 결승전에 올라서 가장 결혼 준비에 대한 기획안을 잘 쓴 커플에게 1억 원의 상금을 준다 상상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결승에 오르신 분들이에요. 결혼 준비 기획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가 끝나기 전에는 기획이 잘 모르고 아마 이 기획안을 작성하셔서 지금 결승까지 올라오셨을 거예요. 자, 이제 채팅창을 좀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이스로 먼저 그냥 순서 없이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여러분이 결혼 준비 기획안을 작성하신다면 자,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성하시면 그 1억 원을 받는 1 등에 오를 수 있을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예를 들어서 한 10 개의 목차가 들어간다면 그중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들어가겠지. 그런데 기획력이 가장 좋은 내가 써 놓는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도 매력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 등을 주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발표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 주시죠. 결혼 준비 기획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네. 비용도 들어가고요. 일정 그렇죠. 재무 계획, 출산 계획 그렇습니다. 네. 채팅방에 좀 잘 올려 주고 계셔서 좋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기획안을 써 보신 분도 계시고 한 번도 안 써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자기 분야에 대한 기획안만 좀 써 보셨을 것도 같고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 나와는 관계없는 분야에 대한 기획안을 써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올려 주신 분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일정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예약하고 언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은 언제 어디로 가고 대단히 중요하죠. 언제 드레스 맞추고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결혼 준비가 순탄할 수가 없겠죠. 네, 재무 계획과 출산 계획은 조금 더 발전된 진보된 액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결혼 준비부터 결혼하고 나서 출산 계획까지 조금 더 발전된 기획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결국에 인제 우리 망고님이 쓰신 대로 결혼 준비 기획을 별도로 하게 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인제 결혼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결혼을 하기로 상대방과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정말로 뭐 결혼식장, 뭐 비용, 혼례, 새로 살게 될 집, 뭐 신혼여행지, 하객들, 예물, 그다음에 뭐 집에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혹시 국한된 게 한 80% 이상이었다면 진짜 중요한 기획은 거의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기획안을 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바람들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또는 전문적으로 정리했느냐에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획의 정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기획의 정의입니다. 제 책에 기획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새 이론으로 삽입을 해 놨는데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가 한자를 떠올릴 거예요. 발알기. 예, 소리 내셔도 좋고요. 색일획. 예, 실제로 기획은 한자로 들어가서 가장 적합한 한자의 뜻은 발알기 색일획자를 써서 기획의 올바른 의미는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실행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바라는 것을 새기는 능력이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 선생님이 강의를 했을 때 그것을 잘 정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우리가 회의록 같은 걸 적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20명의 회의록을 적는데 그중에 1등과 꼴찌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정말로 잘 적은 사람, 그러니까 대표가 말한 이야기를 틀리지도 않고 빼먹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회의록을 작성해야지만 그 회의록을 바탕으로 어떤 지시사항이나 관련 공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기획의 정의를 알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바로 대기업이죠. 자,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획자가 바라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네, 일정도 중요하고 비용도 중요하고 이후에 출산에 대한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상대방과의 나와의 네, 의사소통, 마음가짐, 그리고 결혼했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몇 명을 어떤 방법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으로 가져가면 약 1,0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을 대기업이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업을 출발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신사업 기획안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기획팀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획팀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을 동안에 그 어떤 누구도 기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도 네,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교 기관, 교육 기관에서도 기획을 공부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다만 어떤 특정 학과에서 공연 기획 또는 뭐 마케팅 기획, 게임 기획 이렇게 한 분야에서 업무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획에 대한 경험들은 간접적으로 하셨겠죠. 뭐 마케팅 기획안을 써본다든가. 그런데 중요한 건 마케팅 기획안을 잘 쓰려면 이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기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연 기획을 하시든 전시 기획을 하시든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기획을 하시건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고 작성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기획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 네,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기획의 최상위 개념, 그러니까 기획의 본질을 포함하는 기획의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없고 강사도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 대학에 기획학과 설치를 위해서 기획 총론과 강론을 집필 중에 있는데요. 과거에 1930년대에 인도에서 기획학과라고 하는 Department of Planning이라는 학과가 있었지만은 60년대에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기획, 건축 기획 이렇게 업무의 한 분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상문의 변질된 형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사실은 대기업의 기획팀이라 하더라도 입사를 했을 때 기획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 중에 하나를 했을 뿐이죠. 기획을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랑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다른 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 "영훈아, 너는 그 대기업에서 기획팀에 있으니까 혹시 기획과 관련된 책이 있으면 좀 빌려줄래?" 네, 그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이후에 문화예술 사업에 뛰어들면서 지난 2015년 내 교보문고에 가서 기획이라는 키워드로 되어 있는 책들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약 77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책 어느 책에서도 기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걸 명쾌하게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기획을 할 때는, 게임 기획을 할 때는 근데 다 알겠는데 진짜 기획이 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고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올려 놓은 책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획안이 나옵니다. 무려 몇백 페이지가 넘는 기획안 속에는 왜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수익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우리가 BOP라고 하는 수익 분기점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이 제품과 또는 서비스가 어느 시점에 경쟁사를 맞게 되고 경쟁사를 통해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전략, 그리고 시장 개척이라든가 고객 만족이라든가 뭐 브랜드의 로열티를 형성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그 몇백 페이지의 기획안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획은 대기업의 것이라고만 착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매번 기획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만 기획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어서 인식을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죠. 자, 여러분께 속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나 대학교에 진학할 때 고등학교가 나한테 어떤 의미고 대학교가 나한테 어떤 의미이며 이 전공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했을 때 실제로 나의 목표를 달성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대학을 여러분이 골라서 들어가셨습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A 대학은 이런 커리큘럼이 있고 이런 교수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선배들은 이렇게 졸업해서 이러한 진로를 걷고 있고 그리고 장학 제도는 이렇고 2 학년이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고 3 학년 때는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가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점수가 나왔을 때 수능이나 과거의 학력고사나 이 점수 갖고 갈 수 있는 대학은 A 또는 B 또는 C, 그중에서 좋아 보이는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대학에 혹시 꽂히진 않으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검사가 되는 게 목표였고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 학년 때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꿈이니까 뭐 뭘 붙이면 어때요? 그런데 1 학년 때 중간고사를 보고 그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고는 이렇게 바뀌죠. 네, 앞에를 떼어 버립니다. 그냥 법학과. 네, 그래도 인제 저의 목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대를 갔고 이제 박사 과정 중에 군대 갔다 와서 인제 취업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길잡이의 역할을 스스로 하지 않고 매니저라고 하는 엄마 또는 아빠가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녔던 것도 진로도 유학도 모두가 부모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기획을 제대로 안다면 "엄마 나 대학 안 갈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기획을 아는 엄마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가 왜 대학을 안 가는지 그러면 대학을 안 가고 어떤 걸 통해서 너의 성장을 준비할 건지를 잘 정리해서 엄마 앞에서 브리핑을 해 봐. 충분히 엄마나 아빠가 설득이 되면 대학 가는 것 이상으로 널 밀어주고 지지해 줄게. 네, 그런 대화가 일어나는 가정이 국내에 과연 몇 가정 정도가 있을까요? 기획의 세 가지 본질, 첫 번째는 핵심 가치입니다. 대학 진학을 기획했으면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자랑하기 위한 아니면 내가 4년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 걱정은 안 하고 4년 동안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학을 선택했는지와 같은 것들이죠. 그 첫 번째는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세운다. 두 번째는 백지 상태에서 기획한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여러분 제5 회 무슨 기획안 그러면 제가 보지 않아도 4회 기획안 갖다가 5 회로 바꾸고 날짜 바꾸고 내용 쪼끔 바꾸고 기대 효과 쪼끔 바꿔서 네 그렇게 보고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을 저는 빵점 기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지의 기획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바로 세 번째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왜 공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1등 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인생에서의 핵심 가치의 전부였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시 중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 보니 그래서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서 취업하거나 또는 창업하거나 유학 가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엄마 아빠나 다른 친구들의 가이드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 경제 사회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는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최소한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인터넷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해외의 어떤 저널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기획하는 데 필요한 백지를 채우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볼게요. 기획과 계획의 차이는 뭘까요? 네, 여러분 기획과 계획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도 계획이라고 하는 건 plan, 그쵸? 기획은 planning이라고 ing 형태를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사전에 들어가 보면 뭐 옥스퍼드나 이런 데 가 보면 플랜과 플래닝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 새롭게 풀어서 정리해 놨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볼까요? 회사에서 계획 회의와 기획 회의 들어가는 사람이 같을까요? 사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회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은 바라는 것을 새기는 거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예, 1,00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이니까 당연히 기획회의는 임원 이상의 운영진이 들어가야 되고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회의를 할 때 목적물을 이야기하는 투두 리스트 A부터 G까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새말 개자에 새길 획자를 쓰니깐요. 이건 누가 하고 이건 언제 하고 이거는 몇 개를 출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계획 회의에는 실무자들 또는 실무 책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획 회의는 본질을 찾고 10년 후에 우리 회사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임원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회의인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기실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자기소개서가 100 점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려면 자기소개서 작성 기획을 해야 되죠. 네. 그 기획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아시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뭐부터 쓰지? 잘 써 놓은 거 비슷하게 써 볼까? 그냥 쓰다가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런 것들은 절대로 100 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란 무엇인지부터 공부하고 내가 제출할 대상에 누가 이 자기소개서를 읽느냐에 따라서 버전이 달라야 합니다. 예, 저는 최근 버전까지 해서 100점짜리 저의 자기소개서가 지금 11개 버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곳에 3번 버전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5번 버전을 제출하거나 5번과 2번을 머지해서 12번째 자기소개서가 작성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폴더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폴더에 어디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누가 제 노트북을 갖고 있다면 어느 폴더에 들어가서 어느 폴더 들어가면은 어느 폴더에 첫 번째 있을 거야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내 폴더에 대한 정리를 먼저 기획하고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우리의 삶 속에 기획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망 기획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20살이 되면 사망에 대한 기획들을 평상시에 하고 있어야 된다고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제 비문에 새길 내용 그리고 장례식 순서, BGM, 그다음에 기념 공연, 그다음에 제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보도 자료도 이미 다 써 놨습니다. 네. 거기서의 메시지는 사회의 모든 문제는 기획의 부재에서 비롯된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든 걸 다 기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제대로 된 기획을 한다면 어떤 위험도 제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이상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을 마지막 메시지로 드리면서 내일 모레 이루어질 이제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모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인제 교수님 일단 네. 국내에 있는 기획에 관련된 도서가 77권 중에 네네. 기획에 대한 정의를 하셨잖아요. "바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새긴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개념을 또 잡아 주고 가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질문 먼저 받을게요. 네, 누구신가요? 네. 일단 저는 톡톡에라이고요. 네. 기획은 제가 네. 일단 강의에서 특정 분야의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일단 다 모든 게 기획이라는 부분이 약간 더 저한테 와닿았는데요. 아까 기획할 때 백지에서 시작하고 네. 100점짜리 기획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라고 공부를 통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100점짜리 기획안의 기준이 뭡니까? 와, 아주 굿 퀘스천.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계획은 플랜으로 끝나지만 기획은 플래닝이죠. 네, 그 얘기는 네. ing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기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엄청난 상상과 공부를 통해서 적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완성된 기획안이라는 건 있을 조차가 없어요. 그렇죠. 발생되지도 않은 걸 적으니까. 그래서 100점짜리 기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획안을 채워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100점짜리 책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틀러 박사가 마켓 시리즈를 5.0까지 내면서 만약에 완벽한 마켓 시리즈에 대한 이론을 냈으면 1.0으로 끝났어야죠. 그런데 5.0까지 온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마케팅에 대한 개념과 관념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적용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기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획안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빈틈이 없는 기획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될 때 빈틈이 생기죠. 당연히. 그때 기획안을 점검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게 바로 100점짜리 기획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안을 제출한 다음에 보통은 다들 잊어버리세요. 써 놓은 거를. 그거는 살아있는 기획안이 아니에요. 사업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 사업의 기획안을 제출했어도 나 스스로는 내가 작성한 기획안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공부해서 바꾸는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NG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00점짜리 기획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되게 편한데요. 이런 겁니다.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님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면 100점이고 가능하지 못하면 빵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장님 그것은 첨부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나가 그럽니다. 네. 실제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 최소한 많은 공부를 하고 사회적인 경험 또는 사업이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 기획안을 공통적으로 읽어 봤을 때 아우 이 기획안을 보니까 사실 질문할 게 안 보이네요. 나중에 실행하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100 점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해됐습니다. 100 점하고 완벽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100 점은 쉽게 우리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질문했을 때 답변이 기획안에 있거나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준비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으면 그걸 100 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다 생각해서 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PT를 보통 만들 때 예상 질문들을 뽑죠. 네. 예상 질문을 안 뽑았다고 하는 얘기는 기획안을 준비하면서 기획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면접에 필요한 예상 질문을 아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조금 유리하겠죠. 그런데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무기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접에서 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람들이 면접에 참여하는지, 네, 그다음에 미리 늦지 않게 노선 버스를 확인하고 내가 차를 몰고 갔을 때 제때 주차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그 면접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요건이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내일 모레 말씀드릴 것 중에 제가 만든 서클의 확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레 알려드릴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획자적인 자질을 가장 높이 갖고 있는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을 적어 보실까요?라고 했을 때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분은 20개, 어떤 분은 100개를 적고도 계속 적고 계실 거예요. 네, 그분이 분명히 기획력이 좋습니다. 반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순위에 적합한가라는 것은 또 다른 평가의 문제겠죠. 기획안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 기획안을 평가 또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고려해서 기획안을 준비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포맷을 가지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공무원이 시청에서 워크숍을 기획하는데 작년에 기획안을 가져다가 숫자만 바꿔서 제출했다면 그냥 넘어갈 텐데요. 그러면은 작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 올해 워크숍을 준비하는 담당자는 작년에 워크숍이 어땠는지 설문도 돌리고 실제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보게 된다면 작년에 올려서 결제받았던 워크숍 기획안보다 올해 워크숍 기획안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자는 외롭고 힘들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학벌이나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너가 이 기획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진짜 기획하는 사람들은 퇴근하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르긴 해도 제가 그 반도체에서 사무직 중에서 퇴근을 제일 늦게 하는 사람 중에 5명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예, 왜냐면 대표님을 만족시키는 기획안을 작성해서 칭찬받고 싶었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칭찬받을 욕구를 담당자가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획 부서의 담당자나 책임자로 앉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길라잡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기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은 지금 선생님, 강사님께서 네. 현재 삶에서 최근 기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좋은 질문 공유해 감사합니다. 주시면
제가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대표적으로 기획했던 게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반도체에서 계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CMS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획했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17년째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제가 기획해서 삼성 SDS랑 개발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게 약간 비밀입니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획안 작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째 개발하고 있는데요. 어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기획안의 제목만 디테일하게 쓰면 전 세계 언어에서 필요한 것들을 번역해서 자동으로 기획안 목차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방에다가 자동으로 집어넣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은 Do Planning이라고 해서 Do풀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공무원인데 이번에 체육대회 기획안 올려야 되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네 그러면 서울시청 모든 직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홍보에도 자랑하고 싶은 체육대회 기획안, 이걸 만약에 그러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기획안의 한 30%의 자료를 불과 몇 초 만에 모으게 되고요. 기획자가 그 기획안을 써야 될 에너지 대신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발비는 약 2억 5천 정도 그렇게 이제 예산을 받았어요. 네, 인공지능 개발하는 시스템 쪽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논문을 쓰게 되면 온갖 선행 연구를 위해서 논문도 찾고 학술지도 찾고, 그중에서 이제 석사 논문은 또 빼야 되고 박사 논문 중에서도 최근 거 뭐 이러는 그 정보나 지식을 게더링하는 작업이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제가 판단하고 기획 쪽에 조금 도움을 주면 기획하는 사람들이 조금 손쉽게 할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에서 큰 사업을 할 때 보통 시장 조사나 분석, 벤치마킹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담당자는 3개 회사만 벤치마킹을 하는 반면에 어떤 담당자는 30개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기획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어떤 담당자는 한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트렌드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언어를 순식간에 번역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훨씬 더 지금에 맞는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결국에는 정보 싸움도 기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초반 싸움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전투력 또는 전쟁 전력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듀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획안 무료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기획학과 설치를 위한 기획안을 거의 마쳤어요. 네, 그래서 인제 대학에 제안을 해 오고 있고 어느 곳에서 설치가 될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네. 내일 모레 목요일 10 네. 시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어떻게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다들 네. 엄지척? 네.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